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케어맨 아카데미 19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9회 차입니다. 19주가 됐다는 얘기죠. 시간도 좀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어맨 아카데미가 큰 도움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도움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전달, 또 명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실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가 언어 전달에 있어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놓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컨설팅 과정에서도 말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객장에 나가서 실제로 영업장이죠. 그런 금융기관에 가서 영업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신다 하더라도 명확한 예를 들면 언어구사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표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명확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저기 써놔 있지 않겠습니까? 트레이딩의 목적은 단기간의 수익 창출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갖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뭡니까? 이게 차익이 나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트레이딩은 순수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그 알아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목표가 뭐다? 무조건 단기간 내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또 이런 면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도요. 감소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셔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간을 보는 건 아니다. 일단 단기간이다. 단기간 동안에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것이다. 그런데 손실을 볼 땐 손절을 갖다 분명히 고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도 보면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 절대 아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TV에서 나오는 것들, 경제 TV 같은 거 보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갖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아침 방송에 막 보면 오늘의 히트 종목, 뭐 관심 종목 해가지고 막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그거요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 실현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주 현실적인 용어고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매도하세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명령어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마다 다 원하는 수익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수익 구간이 도달됐을 때 수익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 즉 캐시화 시켜주는 행위를 갖고 수익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이 돼야지 투자가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투자가들은 행위를 할 때 매도를 쳤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우리가 수익을 테이크하는 그 마지막 종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매도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매수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도나 매수 이런 표현을 쓰면 아주 단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하기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카톡 게시판에 제가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매도하세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체가 확정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식시장은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수익 구간이 도달됐을 때는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걸 매도하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원하는 수익률 구간이 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딱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같이 수익 실현을 진행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수익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수익이 발생을 했으나 원하는 목표에 미달 또 혹은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 관리라는 건 플러스권에 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뭐 한 20% 정도였는데 현재 한 12%, 13% 정도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때 좀 더 수익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쓰는 것들이 뭐 익절 라인을 도입을 해서 그다음 홀딩하는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믹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는 20%인데 12%면 아직도 갈 길이 남았네. 난 목표까지 갈 거야. 라고 하면 목표 달성이 됐을 때까지는 수익 관리를 하는 거죠. 수익 관리 하는 것들은 왜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가는 과정에 또 매크로 지표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이 변동이 됐을 땐 우리가 수익을 확정시켜서 수익 실현을 또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라. 그래서 수익 관리 모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갖다가 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 주식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물타기하고 상당히 혼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은요, 처음에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때 목표를 세우는 거지, 매수가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한참 있다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예를 평균 매수 단가 낮추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시면서 매수하세요라는 것들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저점 구간은 인지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스펙은 항상 열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뭐 3회 분할이라든지 5회 분할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분할 매수라는 것들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11,000원의 낮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0,000원에 갈 수도 있고, 9,000원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업사이드는 훨씬 더 좋게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한 상태라고 생각합시다. 뭐 가이던스가 좋다든가 아니면 지금 전망이 좋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뉴스도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판단이 들 때 하는 건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랫방이 많이 열려 있을 때는 좀 분할 매수를 갖다가 큰 진폭을 크게 잡아주는 것이고요. 아랫방이 많이 열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소폭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 간격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경우는 10% 간격으로다가 아래로 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정을 진행하는데 제가 또 하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하우 중에 하나가 기왕이면 내려갔을 땐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양봉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분할 매수 진행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랫단으로 보통 뭐 10% 20% 내려가도 분할 매수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할 매수 그러면 계속 뭐 나눠 사세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할 매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하방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타기 이거하고는 크게 다른 겁니다. 물타기에 대한 용어는 정의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렸을 때 예를 들면 더 어떻게 낮춰볼까?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그러니까 정식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잡스러운 용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물린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의 목적하고 물타기하고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타기를 많이 하십니까?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더 많이 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통 물타기를 많이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주가의 저점 구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니까 좀 제발 좀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좀 체크해보고 노하우를 좀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멘토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시면서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물타기 경험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보자의 실수가 거기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용어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라는 건 아마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적정 구간 대부분 221선 라인 그 하단 쪽에서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손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221 라인 윗단에서도나 221 라인 근처에서 잡을 때는 제가 1회에 모든 물량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에 항상 33.3%가 맥스치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거고 하방으로 열렸을 때 보통 220의 이동평균선 라인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졌을 때 양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한 번 정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도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계속해서 운동 뜨고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한 20% 떨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완전히 확인을 하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케이스가 아마 고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치를 좀 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건 물타기하고는 질이 좀 다릅니다. 고용이 전망이 나쁩니까?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 이런 회사가 앞으로 좀 전망이 나쁠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할 때는 좀 다른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것들은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물타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구 전략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는 주식을 투자할 경우 종종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물리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수를 갖다 풀로 매수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종목은 1,000만 원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뭐 330만 원 정도만 매수했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하는 구간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1,000원을 갖다 풀로 내가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종목당 풀 캐파를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매크로 지표가 크게 악화돼가지고 주가가 펑 눌려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요거가 출구 전략 자체가 물타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수익권이라든지 적어도 이분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권에서 수익을 우리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전율을 높여갈 테니까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손절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내가 이런 거죠. 캐시 여력이 없어요. 그럼 출구 전략 자체를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럴 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비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는 캐시 밸류를 좀 남겨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에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뭐 재테크 이런 거 배울 때 포트폴리오 구성과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것들 하는데 실제로 펀드도 운영하다 보면 페이시밸류가 10%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어쨌든 출구 전략 자체 진행하는 것이 결국은 물타기랑 되게 유사한 것이면 틀림없는데 경우가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캐시밸류가 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을 추구해서 진행하는 것들이고 캐시밸류가 없어 그럼 손절로 우리가 마감을 짓고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건 제가 이제 매물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주 설명하기도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외국인 기관들 보유 가격대라는 걸 평균 가격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승했다 보통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을 때가 대부분 기회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것들은 대량 물량들이 어느 구간에 파악이 되어져 있는지 직전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직전 6개월의 평균 매수 단가들을 우리가 파악해 놔서 이 구간보다 낮은 구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도 물렸고 개인도 물렸어. 그러면 뭐 다 물리진 않겠죠.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플러스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보통 보면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저는 수급을 잘 보는데요. 그들이 물렸을 가격에 있을 때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한다. 그들이 매도 칠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종목에 대한 전망치가 좋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몇 종목 같은 경우 그런 설명을 같이 드린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먼저 잡고 들어가는 거,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수급 주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매매 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턴어라운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죠. 이미 턴어라운드에서 주가가 높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아서 눌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을 파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 동향 파악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고요. 시간이 벌써 15분이 다 됐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도 용어 정리는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늘상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몇 가지 용어를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